1788년 김홍도 역시 이곳 금강산을 찾았다. 정조의 어명으로 직접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의 사실성과 금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강산에 있는 폭포 중 가장 큰 규모로 유명한 구룡폭포. 그 웅장한 규모와 멋진 전경에 반해 숱한 화가들이 이곳을 화폭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의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 김홍도가 그린 구룡폭포. 주변 절벽의 질감과 폭포의 웅장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김홍도보다 70여 년 선배인 겸재 정선의 구룡폭포 역시 걸작이다. 두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폭포를 바라보는 각도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장소와 방향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홍도의 그림에 보이는 폭포 위 봉우리가 정선의 그림 속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아래쪽 웅덩이도 정선의 그림에는 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폭포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금강산을 100여 회 찾아 금강산을 촬영해온 전문 사진작가와 통행. 우선 그들이 그림을 그린 위치부터 찾아봤다. 폭포 맞은편에는 폭포 관람객들의 조망을 위해 세워놓은 정자 관폭정이 있다. 김홍도와 정선 역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촬영해본 결과 김홍도나 정선의 그림과 같은 각도가 나오질 않았다. 그림들과 비교를 해보면 촬영 영상 속 폭포의 모습이 그림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관폭정에서 폭포를 그렸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그들은 정자에서 왼쪽으로 더 떨어져서 바라본 각도에서 각자 자신들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두 화인의 그림과 실제 사진을 비교해봤다. 우선 김홍도의 그림. 작가의 의도에 따른 약간의 변형은 보이지만 사진과 90% 이상 일치한다. 폭포 위 봉우리의 모습이나 안반의 질감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포착해 실제처럼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겸재 정선의 그림. 하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다. 일단 폭포 위 봉우리부터 그의 그림에선 생략돼 있다. 아래쪽도 과장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그림을 그렸을까? 겸재는 구룡폭포를 이렇게 측면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이렇게 세 개의 시점을 한 화면에 담은 데 비해서 김홍도는 하나의 시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대로 사실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겸재 정선이 폭포 줄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데 비해서 김홍도는 그 구룡폭포의 그 병풍같이 들여진 큰 안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 안반의 질감을 잘 살려내서 그리고 있죠.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담는 우리 전통의 이른바 다시점 화법이 정선의 그림에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정선의 그림에서처럼 폭포 위 봉우리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다시점 화법은 이때까지 조선 산서의 전형적인 화법이었다. 대대로 내금강 전망을 보기 위해
금강산을 찾은 많은 이들이 꼭 거쳐간 금강산 정향사. 국보급 불상이 모셔져 있는 이곳 정향사에는 내금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헐성들한 누각이 있었다. 그러기에 정선 역시 여기에 들러 이곳 정정을 담은 그림을 남겼다. 정선의 정향사 그림. 그런데 이 그림 역시 다시점 화법을 쓰고 있다. 정향사 앞쪽의 봉우리에서 절 쪽을 바라본 모습과 정향사에서 내금강을 바라본 모습, 게다가 실제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강대 모습까지 한 화폭에 담고 있다. 그러나 김홍도의 금강산 그림은 달랐다. 내금강의 또 다른 절경 중 하나인 명경대. 김홍도의 명경대 그림은 실제 전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폭포 절벽의 특이함 때문에 더욱 유명한 비봉폭포 역시 김홍도는 실제 풍경을 화폭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홍도가 이렇게 실경에 몰입한 배경은 무엇일까? (17, 18세기) 조선에는 서양 문물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중 서양의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구가 중국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이는 물체를 실제와 똑같이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기구였다. 그 원리와 구조는 카메라와 비슷한 것으로 서양 미술에서도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이 앞쪽 구멍을 통해 들어와 다시 반사돼 영상 유리판에 비치면 그 위에 흰 종이를 대고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기구였다. 당시 정약용의 책에도 깜깜한 방에서 이를 시연해본 기록이 나온다. 또한 이를 이용해 초상화를 그렸다는 기록까지 남겼는데 이 같은 기록은 서양에서조차 매우 드문 것이었다. 이 밖에도 실학자였던 이규경, 박규수 등도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